예,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이미 놀라운 사실이 2016년 17년 이 문 대통령 그 탄핵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간첩 이런 것들이 수사가 벌써 되어가지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추오고 이것이 이제야 전국에 일망타진을 해야 되겠다.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이제 이, 이 수면 위로 마침내 떠올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민노총 사무실 본부에까지 어젯밤에 그리고 전국에 열 군데나 되는 것을 동시다발로 지금 일망타진을 이게 이 수색을 지금 마치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놀라웠게도 문정권 때에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알고도 북쪽에서 화낼까 수사를 뭉갰다. 이것은 문재인이 알고도 이렇게 수사를 뭉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 또 뭐 사이제를 뭐 이제 전체 앞전에 문 대통령의 그 문정권의 간부들 또 뭐 이런 그 의원들 정권했던 중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문 대통령의 그 정치의 모든 것을 뭐 새롭게 또 정의하고 또 보전하고 토론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장원 접촉을 확인한 시점이 2017년이었다. 이렇게 압수수색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6년이 흐른 2023년에 이제 이렇게 6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에야 이 방첩 당국 관계자가 18일 날 어제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위선에서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 이 국정원 관계자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대북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지점이네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미북 회담, 평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노조 시민단체 간부 등이 동남아의 북한 공작원 만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북한이 화를 낼까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본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하노이의 노딜이 됐죠. 이후인 2019년엔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냉각됐다. 전직 안보 당국자는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지만은 당시의 윗선에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재를 식어가는 남북 관계를 찬물을 끼얹을 수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그 뭐 누가 그거를 아무리 국정원에 힘이 세도 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미뤘다는 거죠. 6년을 다른 전직 당국자는 압수수색으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해버렸다. 참 엄청난 문제지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 수사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직권 남용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예, 것이다. 이 전직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조직에서 윗선이 사실상 수사 전개를 막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9년 방첩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한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근 창원 제주 등에서 불거진 간첩 혐의 사건들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다. 수사를 확대해야 정상이지만 윗선에서 사실상 막았다. 그 사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은 캄보디아, phnom-penh과 그 사이에 6년 사이에 이렇게 낌새를 다 알은 이 노선들을요.
캄보디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노이 등지를 오가면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거나 그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반미 시위 등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큰 문제죠. 지금까지 시위를 했던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참여도 하고 의원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민노총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 반미 반정부 시위를 주도를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 공작원과 접촉해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반미 시위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헤쳐야 되겠죠. 공안부석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들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과 창원 제주 간첩 혐의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첩 당국의 수사가 느슨해지자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개를 치던 북한 공작원들이 더 쉽게 우리 내부의 손을 뻗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많이 뻗치고 이 모든 이 공작과 이렇게 고정 간첩, 직파 간첩, 예? 그 다음에 영향받은 간첩, 나도 모르는 간첩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냥 짝 깔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 나라를 체제를 다시금 전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등은 2021년 청주 간첩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 기소를 통해 공개했다. 예, 청주 간첩단 사건. 예, 이게 이석기 방첩 기관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지키려는 간부가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원장 등 국정원 위선에 강하게 수사를 요구해 간첩단 수사가 진행된 그나마도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당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들이 드디어 국정원이 할 일을 한다는 원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간첩단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안보부서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상당한 보통 사람들도 이걸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숨겨져서 지금까지 또아리를 털고 뿌리를 뻗치면서 지금 확장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은 나라 건강을 흔드는 일이고 이것은 이 간첩 문제는 엄청난 이게 뭐 국회에까지도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까지 이거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